지금 전월세 전환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미국의 금리를 급격하게 올린 영향이 이제 컸던 거죠. 지금 집을 매입하는 거는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다. 그러니까 전세 사기의 핵심은 뭐냐면 무갭이에요. 무갭. 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요즘은요 임차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정말 고민이 많은 시기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요즘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전세 사기라는 뉴스 기사도 뚜둑 나오고 또 뭔지 또 역전세가 있어서 또 돈을 또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또 두려움도 갖고 있고 그렇다고 또 월세로 또 눈을 돌리자니 또 매달 나가는 또 돈이 또 많아지니까 이게 또 생활이 또 부담이 될 것 같고 하면서 이제 좀 선택에 좀 기로에 앞섰는데 어떤 선택도 딱 마음에 드는 게 없는 이런 시기인 것 같아요. 이런 시기에 소장님이 이제 그래도 임차인이 지금 시기에 가장 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 있다면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거든요. 좀 솔루션을 좀 주세요. 사실 이런 상황이 되면 많은 이제 상승을 바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입자들 지금 불안하니까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으냐? 결국엔 집 사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전세는 전세 사기 당할까 두렵고 뭐 역전세도 두렵고 그다음에 월세 같은 경우 이제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하죠. 지금 전월세 전환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지금 뭐 기사에 나온 거나 이런 걸로 보면은 지금 전월세 전환율이 5%가 넘어섰거든요. 정말 높은 거죠. 원래 평균적으로 최근에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한다면 한 3.5% 정도 됐어요. 3.5%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5%대가 넘었으니까 지금은 월세가 정말 이제 부담스럽다 이런 느낌이 날 정도로 그렇게 지금 월세가 높아졌어요. 주거 비용이 그럼 점점 높아지는 건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3%대를 유지하다가 5%까지 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사실 지금 최근에 미국의 금리를 급격하게 올린 영향이 이제 컸던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금리 때문에 월세가 올라갔다 이렇게 연결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세와 월세가 있잖아요. 전세와 월세가 있는데 대부분 전세를 선호하기 때문에 월세 임대로 나온 물건들은 약간 소외를 받거든요. 소외를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택을 하지 않아서 월세를 높이고자 노력해도 안 되거든요. 안 되기 때문에 월세를 많이 못 올렸어요. 그래서 전월세 전환율이 생각보다 이자율보다 약간 높을 정도로 이제 낮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전세를 선호하던 사람들이 월세로 수요가 몰렸어요. 수요가 몰리니까 당연히 임대인들이 이때다. 그동안에 못 받았던 임대료 이때 하나씩 올리는 과정을 이루어진 거죠. 그래도 임차인들이 이걸 선택하니까 점점 이제 월세가 급등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높아진 금리로 인해서 이제 월세 수요가 많아지면서 점점 높아졌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또 월세로 가기에도 이제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죠. 정말 이 선택지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집을 지금 약간 또 바닥권일 수도 있고 하니까 집을 사는 건 어떠냐. 약간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어쨌건 간에 지금 저는 무주택자들이 지금 집을 매입하는 거는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럼 매입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 선택할 수 있는 게 이 세 가지인데 다 아니다 하시면 도대체 어떻게 앞으로 다가오는 아파트 사이클 상승장에 탑승하셔서 같이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강좌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고 배운다라면 충분히 미래의 부동산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거주를 하라는 걸까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뭔가 위험한 현상이 벌어졌을 때 그 위험한 현상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이거를 떨쳐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뭔가 이 현상에 저 임차인들이 뭔가 확대 해석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그런 걸까요? 바로 지금 전세 사기가 지금 막 너무 여기저기서 이제 막 터지니까 전세 자체를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아졌어요. 전세 사기를 당하는 거 아니야? 뭐 역전세 당해가지고 보증금 못 돌려받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이거는 지금 너무 위험도를 확대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라는 것 자체가 위험한 거다 이렇게 확대 해석을 그렇죠. 하는 거예요.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시장의 핵심을 파악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을 그걸 모르고 있다 보니까 그냥 제도 자체가 다 위험한 거로 받아들이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 사기의 핵심은 뭐냐면 무갭이에요. 무갭이 뭐냐면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갭이 없는 거예요. 차이가 거의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매매가가 2억인데 전세가가 거의 2억에 가까운 거죠. 2억이나 1억 9천이나 뭐 이제 좀 낮으면 1억 8천이나. 네. 그래서 이 차이가 별로 없는 이런 주택에서 이게 있어야 전세 사기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이 무갭이니까 그러면 무갭이 아닌? 무갭이 아닌 건 안전한 거예요. 전세 사기가 벌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뭘 이용해서 전세 사기를 이용하는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돈이 안 들어가야 전세 사기를 할 수 있거든요. 돈이 안 들어가는 거의 핵심이 무갭인 거예요. 매매가가 2억인데 전세가가 뭐 1억이에요. 그럼 이거를 사기를 벌이려면 일단 그 차액만큼의 돈이 있어서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1억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 거니까. 네. 그럼 이거를 뭐 100억 있는 사람이 이걸 사기를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돈이 없는 사람이 사기를 치는 거지. 갭 있는 1억짜리를 100채 사가지고 사기를 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100억 다 날리는데. 그러니까 약간 전세라는 것 자체에 그러니까 두려움을 가지지 말고 일단 핵심은 무갭에서 이제 전세 사기가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집들은 좀 피해서 계약을 한다면 괜찮다는. 갭이 많이 벌어져 있는 거는 안심하고 들어가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갭이 많아도 네. 요즘에 좀 많이 나오는 이슈가 네. 역전세가 많잖아요. 네. 몇 천씩 떨어지고 심지어는 뭐 몇 억씩 떨어지는 데도 그렇죠. 있으니까 네. 이런 거는 그런 두려움은 어떻게 좀 떨칠 수 있을까요? 역전세도 지금 이걸로 끝납니다. 지금 네, 이 시기에 지속돼요. 앞으로 역전세는 당분간 없어요. 그러니까 역전세가 왜 일어나는지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역전세의 지금 근본 원인은 뭐냐면 임대차 3법이 처음 적용돼서 과도하게 그 시장의 어떤 원리를 어긋나면서 굉장히 많이 전세가가 올랐던 거예요. 그게 이제 2년이 지나면서 제자리로 찾아오는 과정에서 역전세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새롭게 전세 계약을 하면은 이제 떨어진 제자리를 찾아간 가격의 전세 계약을 맺잖아요. 여기서 역전세는 안 일어납니다. 더 이상 떨어질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떨어지더라도 약간 뭐 1, 2천 떨어지는 거니까 임대인이 못 돌려줄 상황. 역전세라는 건 임대인이 이제 돈을 돌려주지 못해서 어려운 상황을 겪는 이걸 예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1, 2천 떨어지고 이런 거는 임대인이 충분히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임차인이 굉장히 전세를 불안해하는 건 뭐냐면 임대인이 이 집을 포기하거나 돈을 안 돌려주면 어떡해? 이거잖아요. 네. 근데 냉정하게 보면 임차인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 돼서 임차권 등기하고 소송해가지고 경매에 넣으면 임대인은 이 집을 날리는 거잖아요. 이 임대인은 잃는 일을 웬만해서 안 해요. 절대로 안 합니다. 왜 이 집을 샀어요? 투자하기 위해서 산 거잖아요. 투자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샀는데 자기가 전세금 조금 못 돌려줘가지고 집을 날려. 훨씬 더 손해라는 얘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두려움을 갖고 있는 뭐 역전세라던가 약간 전세 사기의 고민은 무게. 그래서 다 이제 해결이 된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보면 그래서 그런지 요즘 소형 아파트에도 손님 현상도 되게 많아지고 약간 이런 게 있다고 하던데 근데 그쪽으로 선택을 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전세 사기에 많이 나오는 거지 빌라 이쪽 부분은 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만약에 빌라를 택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어느 정도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전세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빌라 중에서도 모든 빌라가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축 빌라 같은 거 시세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그리고 주변보다 시세가 높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전세가도 높게 되는 그런 거에서 이제 사기를 당하는데 빌라도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부동산을 돌아다녀 보면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일단 시세가 형성된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시세가 형성이 돼서 시세를 알 수가 없다. 그럼 이런 거는 웬만하면 이제 피하셔야 되는 거죠. 시세를 내가 알 수 없어서 내가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해. 얘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얼마인지라는 거에 파악이 안 되는 상태에서 그 가격에 들어가면 내가 이거를 비싸게 주고 있는지 싸게 주고 있는지 전혀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비싸게 들어가는지 싸게 들어가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그러려면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 소장님 말씀대로 이게 신축 빌라가 되게 위험하다고 했던 게 이게 약간 사회 초년생이라던가 신혼부부들은 정말 신축 빌라를 보고 와 좋다 해서 이제 덥석 이렇게 물 수도 있잖아요. 진짜
진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도 지방에 살다가 서울로 왔을 때 빌라를 이제 들어갔거든요. 빌라를 보는데 눈에 딱 하나 이제 잡히는 게 있었어요. 네. 그 나머지 한 20개 그 이제 왜 이제 한 20개 정도 봤는데 얘 말고는 눈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를 선택했는데 다행히 저는 이 물건이 전세가가 임대인이 굉장히 싸게 놨던 물건이었는데 만약에 얘가 없었다라면 저도 그때 당시에는 신축으로 분양하는 그 물건을 봤거든요. 야, 이거는 진짜 아파트지. 뭐 이런 느낌이 나요. 그리고 심지어 빌라에 엘리베이터도 있어요. 그거 계약해야지. 그거는. 뭐 이런 게 있으면은 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시세를 파악할 수 없는, 정확하게 시세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이런 유혹이 강한 거를 떨쳐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눈에 보이는 건 현혹되지 말고 일단 이런 시세를 발품을 팔아서라도 좀 네, 찾아봐야 그거를 될 것 떨쳐내면 사실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데 이제 개인 욕심이 좀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허름한 거에는 좀 들어가기 싫다. 그러니까 새 거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럼 약간의 리스크를 감수하겠다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게 이제 전세 사기를 당하거나 역전세를 당하거나 여기서 이제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이런 거를 당하지 않으려면 내 욕심은 또 버려야 되는 필요성도 있죠. 맞아요. 아파트로 만약에 갈 거면 뭐 무갭이 형성된 곳은 안 된다. 네, 지금 상황에서 이제 갭 차이가 거의 없는 거는 되도록이면 피하고, 지금은 근데 그런 무갭이 아닌 아파트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만약에 빌라를 선택해야 될 분이라면 시세가 형성된 곳으로 들어가는 게 그렇죠. 안전하다. 시세가 형성이 돼서 또 들어가야 될 게 여기서도 갭 차이가 별로 없는 이런 거는 피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요즘 시기에 좀 임차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희가 이 영상을 찍었죠. 네.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는 좀 이제 몇 년이 또 지나잖아요. 그럼 월세도 내려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내려갈까 이건 또? 그러니까 월세 쪽으로 수요가 몰렸기 때문에 월세가가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다시 지금 전세 선호 현상이 다시 이제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껏 올렸던 월세, 임대 물건들은 사람들이 이제 회피하게 되죠. 회피하게 되면 지금은 좀 임대인들이 버티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안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공실이 생기면 결국에는 월세가를 내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제자리를 찾아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해볼까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